마음밥. 꿈을 이룬 사람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을. 아침은 서늘하여 옷을 두텁게 껴입고 차는 히터를 틀어놓는다. 오후를 향하여 가면 조금씩 더워진다. 오후 2시경은 얇은 반팔로 갈아입어야 한다. 바람 또한 고요하여 햇살만 가득한 가을 오후다. 꽃들은 지천으로 피어나 시선을 어디로 돌리든 세상은 꽃들로 가득하다. 눈으로 바라보는 곳은 온통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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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의 숲. 꽃들은 지치지도 않고 무리지어 피어나고 있다. 꽃들의 행진에 발 맞추는 나는 저절로 템포가 경쾌해진다. 오후 2시가 되어도 나른해질 틈이 없다. 우리는 늘 꿈꾸는 사람들. 꿈을 꾸는 건 일종의 특권이다. 꿈을 꾸는 사람은 건강하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않으면 꿈을 꿀 수 없다. 현실이 늘 앞을 가로막으면 현실에서 생존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다. 현실이 자꾸 앞을 가로막더라도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위대한 사람이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록펠러가 위인인가요? 누군가 록펠러가 위인이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비웃으며 지나가던데요. 위인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위인이라고 한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성취한 사람, 다중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위인이라고 일컫는다. 하지만 진짜 위인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즉,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일상에 흔하다는 말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람들은 간과한다. 늘 하는 일이라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계적이고 사무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와중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온 마음을 다해 내 눈앞에 늘 존재하는 일을 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며 따라서 그는 위인이라 할 수 있다. 위인은 거창한 게 아니다. 위인은 행위와 내면이 일치하는 전일적인 인간, 단일성을 회복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처럼 단일성을 회복한 존재가 당신이라면 당신은 위인이다. 록펠러는 석유왕이다. 냄새도 지독하고 연기도 많이 나는 석유를 증류하면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파한 록펠러는 사업 확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유회사를 설립한다. 후에 그는 잔인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경쟁자들을 축출하고 40여 개의 독립적인 기업들을 모아 하나로 연합했다. 그는 정유 산업을 독점해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다. 정부를 매수하고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많은 사상자들을 내기도 했다. 그는 30대에 이미 거부였다. 이렇게 기고만장한 그가 위인일까?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이 병들었으니 몸으로 병이 구체화되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불치병으로 1년 이내 사망하리라는 진단을 받았다. 무슨 일이든 맘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경제력을 손에 쥐고도 자신의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미국 최고의 갑부라는 사실이 목숨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휠체어를 타고 가는 길에
그는 문득 병원 로비에 걸린 문구와 눈이 마주쳤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는 이 문장을 보고 온몸이 떨리는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결국 그가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러서였다. 그는 이후 마음을 바꿨다. 자선 사업을 시작하고 12개의 대학도 세웠다. 4,928개나 되는 교회도 건립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누가 헌정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불치병 진단을 받은 50대의 록펠러는 이후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한다. 나를 살리는 자는 결국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된다. 나만 살려는 자는 결국 너도 죽이고 우리도 죽인다. 세상은 혼자만 남아 잘 살 수는 없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록펠러가 오랜 세월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동의는 무엇일까? 바로 그의 생각이었다.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삶이 바뀐 것이다. 조 디스펜자는 말한다. 나는 못났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화학물질을 몸에 전달한다. 그러면 몸은 그 느낌을 전달받고 느낌은 곧 생각을 만들어낸다. 이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결국 나는 못난 사람이며 똑똑하지 못한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에 도달한다. 반복된 생각은 그에 상응하는 화학물질을 점점 더 많이 분비하게 된다. 몸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해준다. 생각 하나 바뀌는 것은 건강, 습관,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각은 고정관념이다. 내 몸에 손발처럼 딱 붙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생각을 주입하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지독하게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말하듯 생각 하나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바뀌며 다른 습관에 도달하면 인성이나 품성이 바뀌게 되므로 결국 기존의 방향으로 달리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기적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관건인 바, 생각을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의식적인 생각은 의지와 의도를 반복함으로써 무의식적인 생각, 즉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는 이렇듯 자신이 과거만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의 습관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내 생각을 다시 생각하는 습관, 내 생각을 자꾸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습관을 들인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변화를 매우 불편해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면, 변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면 불편하다고 변화를 외면할 수는 없다.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습관, 새로운 인성, 그리고 결국 새로운 운명에 도달할 수 있다. 록펠러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삶의 방향을,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그렇듯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었을까? 변화는 절박함과 함께 온다. 그러나 이 절박함의 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늘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기존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시키는데
그리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변화에는 매우 많은 노력과 의지와 의도와 헌신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집중과 몰두가 개입된다면 나는 점점 한 분야의 달인에 도달할 수 있다. 한 분야의 달인이 되면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점점 쉬워진다. 경험치가 높아지고 전문 지식이 늘어날수록 나의 생각 또한 쉽게 다변화할 수 있고 생각의 자유로운 전환은 나를 새로운 장소로 데려다 놓는다. 생각은 우주에 뿌리는 거대한 씨앗이다. 씨앗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어떤 씨앗인가에 따라 그가 어느 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었다. 그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이 씨앗들은 조용히 땅 밑에서 잠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지개를 펴고 태양을 향해 수줍게 땅 위로 모습을 내민다. 이때 어린 왕자는 긴장한 채로 땅 위로 올라오는 풀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린 무나 장미 씨앗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바오밥 나무 씨앗을 구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바오밥 나무는 아주 빨리 자라는데 조금만 늦게 손을 쓰면 작은 어린 왕자의 별을 온통 장악해버린다. 그러면 바오밥 나무는 마침내 어린 왕자의 별을 부수어 산산조각 낼 수도 있다. 생각의 힘이 바로 그렇다. 생각의 힘은 작은 무씨나 장미 씨앗처럼 무해하거나 아름답거나 유용할 수도 있고 바오밥 나무처럼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생각의 힘. 일상생활의 흉터를 예술로 승화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생각의 힘을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뇌는 늘 생각의 방향을 지시한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나의 건강한 미래의 삶을 담보할 수 있다. 뇌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 일상의 트라우마를 해석할 수 있는 힘, 내 마음을 늘 자유롭게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연습.